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는 국가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자신의 땅에서 칩을 만들기 위해서 TSMC 삼성에 미국에서 공장을 짓도록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아시아에 칩 제조를 일임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제 내년인 2024년 1월 13일이면 대만 총통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그 총통선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친미 독립 노선이 유지될지 아니면 친중 정권으로 교체될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넓게는 국제 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고 좁게는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대만은 이 원래부터 섬에 살던 내성인가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해서 중국 본토에서 도망온 외성인으로 나뉩니다. 대만의 정치 지형도 내성인은 반중 성향의 민진당을 지지하고 공산당에 쫓겨서 대만으로 정착한 외성인은 언젠가는 중국 본토로 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친중 성향을 띠면서 띄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선거의 경우 그간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친미 반중 노선의 민진당과 실리를 선택한 친중 노선인 국민당 대결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총통선거에서도 막바지에 이 홍콩시위로 인한 반중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국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민진당이 이겼던 것이죠. 지난 선거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TSMC 반도체 부분에서 TSMC의 비약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미국의 결속이 강해지면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대만 경제의 미국 의존도도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이번 선거 판세를 보면 예단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당인 민진당이 또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실패한 까닭에 국민당의 승리 확률은 민진당보다 조금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지금 예측대로 민진당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대만과 미국의 결속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친미 반중의 민진당이 집권하는 만큼 대만과 미국의 강고한 파트너십은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의 대만 압박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양안 관계에서 대만을 시진핑이 그대로 놔둘 리 없는 것이죠. 자시할 리 만무합니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 전면 봉쇄나 군사적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대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대만에 중국의 에너지 수출만 끊더라도 TSMC 타격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TSMC는 민진당 승리로 대만 내의 제조시설을 더 집적화하고 R&D 기지도 대만에 더 키우고 싶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압박이 심해진 대만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대만 정부의 제조시설을 더 미국에 옮기라는 압박을 넣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미국과 가까운 대만 권력이 탄생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역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TSMC는 그 족쇄를 벗기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현재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 친중 노선의 국민당 후보가 승리한다고 해도 TSMC가 나아질 리는 만무합니다. 미국은 민진당의 TSMC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뒤에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세력으로 보는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그 믿음은 더 약해지게 되겠죠. 대만에 대한 믿음은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국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미국이 그간 정교하게 수립해온 중국을 배제한 칩 공급망 그리고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서 촘촘히 구축한 법과 제도에 구멍이 생길 개연성이 더 커집니다. 이미 미국은 자기 나라에 공장을 짓는 TSMC 삼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도 까다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 전과
간 후가 지금 다른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미국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집권하는 순간 그 인텔의 펩 겔싱어 같은 CEO는 아예 미국 정부에 TSMC에는 미국민의 세금이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노골적인 로비에 들어갈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민진당의 대만인 경우에도 TSMC에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겔싱어인데, 국민당의 대만이 된다면 이런 겔싱어의 반 TSMC 캠페인은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사실 국민당이라고 반민은 아닙니다. 친중 노선을 견제한다는 것이지 국민당도 기본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입니다. 민진당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게 대만 정치 세력들이죠. TSMC로서는 아마 미국에 대해서는, 만약 국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TSMC로서는 아마 미국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호의를 보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중국 칩을 몰래 만들어주는 식으로 대륙의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TSMC로서는 대만 정부를 등에 업고, 혹은 그 대만 정부를 핑계 삼아, 여기서 대만 정부는 국민당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통선거에서 이긴다는 전제로 국민당이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대만 정부를 핑계 삼아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노선을 TSMC가 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민진당 승리는 TSMC의 호재, 국민당 승리는 TSMC의 악재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총통선거를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 반도체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모두가 중국에 각을 세울 때 그나마 피로 얽힌 민족이라 감정적으로 호소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과 중국이 서로 배척하는 것 같지만 피는 물보다 진한 것이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대만의 파운드리 TSMC, 그리고 메모리 기업인 난야, 윈본드 등에서 기술 수요를 등에 업고 이룩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각을 세우고 있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긴 하지만 대만과 중국 반도체의 원류를 따라가다 보면 미중 관계 악화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역학구도도 그 이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그 TSMC는 중국과 거래를 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은 2대 거래처인 하웨이를 쳐냈던 게 TSMC고, 이후 중국에 최신 칩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TSMC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 초 대만 총통선거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TSMC도 풍파를 겪을 것입니다. 삼성 등 우리 기업도 대만 선거 결과와 TSMC 변화 등에 발맞춰서 이 극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